렌즈의 수차 실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험 목적은 렌즈에서 일어나는 수차들의 종류와 특성을 이해하는 것인데요. 수차라고 하는 것은 렌즈가 우리가 보통 이제 카메라 렌즈라든지 또 뭐 안경에 사용하는 렌즈라든지 이런 렌즈들은 상을 한 곳에 결상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렌즈입니다. 그러면 상을 결상을 시킬 때 한 지점에서 정확하게 결상을 시키면 초점이 맞는 거죠. 그래서 선명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렌즈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선명한 이미지를 얻을 수 없고 상이 흐려지는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이런 렌즈를 통해서 빛이 들어올 때 상이 맺힐 때 이런 상이 흐려지는 그런 그, 그 원인이 되는 것이 수차인데요. 렌즈의 수차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종류들의 수차들이 있으며 그 수차들을 어떻게 보상을 해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을 보면 이제 구면 수차, 코마 수차, 비점 수차, 상면 망곡 수차, 왜곡 수차, 색 수차, 여기 6가지의 수차가 가장 대표적인 수차가 되고요. 그래서 이 6가지 실험을 통해서 수차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구면 수차인데요. 우리가 이제 렌즈를 여기 이제 보시면 렌즈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그 빛이 들어오고 이미지가 들어오면 그게 상이 맺히겠죠. 맺히는데 렌즈의 곡면이 구면일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중심에서 이 중심축을 근축이라 그럽니다. 이 근축의 축에 가까이 들어오는 빛을 맺혀지는 상, 그리고 이 광축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점에서 들어왔을 때 맺혀지는 상이 서로 초점이 달라집니다. 초점이 달라져서 이 상이 흐려지는 현상을 구면 수차라고 부릅니다. 렌즈가 구면일 때 발생하는 건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면에서 빛이 들어오면 B 지점에서 상이 맺혀야 되는데 상이 A 지점부터 C 지점까지 골고루 상이 맺혀지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축 위에 물체점에서 나온 빛이 통과하는 렌즈의 위치에 따라서 맺어지는 상점의 위치가 달라져 이미지가 퍼지는 현상을 구면수차라고 부릅니다. 일정한 공률을 가진 렌즈를 생각해 보면 광축 근처, 근축 광선이라고 그러는데 광축 근처에서 렌즈 바깥쪽에서 광선에 의한 초점이 다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렌즈 외곽부에서 광축에 평행한 빛이 더 많이 꺾여서 초점 위치가 렌즈 쪽에 붙게 됩니다. 그리고 광축에서 멀어질수록 더 많이 꺾여서 앞쪽에 맺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광선이 광축과 교차하는 점과 근축 광선의 초점 사이 거리를 종구면수차라고 부르고요. 여기서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초점하고 여기 초점하고 이렇게 이 부분을 이제 종구면수차, 광선의 스크린에 도달한 축을 따라서 여기서 이만큼 퍼지는 것을 횡구면수차라고 부릅니다. 구면수차를 한번 영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리개를 이렇게 렌즈 앞에 조리개를 닫으면 이 렌즈의 구면 수차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개를 사용해서 렌즈의 구면 수차를 쉽게 이렇게 줄일 수가 있다는 것을 영상으로 확인했습니다. 자, 렌즈의 해상력을 저해하는 구면 수차를 줄이는 방법인데요. 첫째는 이제 방금 영상에서 봤듯이 조리개를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카메라 조리개를 열었을 때는 초점이 한 곳에서 맺히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초점이 흐려지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조리개를 줄이면 초점이 선명하게 맺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렌즈 앞에 조리개를 닫아주면
위쪽으로 그 광축에서 멀어지는 광선을 차단하기 때문에 렌즈 광축과 가까운 광선만 들어와서 한 점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초점은 한 점에 외치지만 한 가지 또 단점으로는 광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또 광의 세기가 적정한 이제 세기를 좀 어두워지는 이미지가 어두워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여기에 조리개를 두지 않고 이게 지금 곡면이기 때문에 이게 구면 수차이기 때문에 이게 구면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비구면으로 만들어서 자, 광축에서 멀어지면 좀 더 적게 꺾이고 광축에 가까우면 좀 더 많이 꺾이게 해서 한 점에 맺히도록 해주는 것이 비구면 렌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금 여러분 안경을 쓰고 있다면 쓴 안경이 대부분 이제 비구면 렌즈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비구면 렌즈를 통해서 한 점에 맺히게 합니다. 그러면 조리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부가적인 장치가 필요 없고 또 하나는 광량을 줄일 필요가 없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 여기 보시면 자, 일반 렌즈 같은 경우는 중심보다 이제 끝으로 갈수록 이렇게 상이 흐려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비구면 렌즈는 상이 깨끗하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광학계에서는 이런 구면 수치를 줄이기 위해서 하나의 렌즈만 사용하지 않고 여러 가지 렌즈를 통해서 이런 이제 다양한 수차들을 추리해 주는데 그중 하나를 비구면 렌즈를 통해서 이런 구면 수차를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 여기 렌즈가 있고요. 렌즈에서 O 지점에서 빛이 들어와서 이제 광축에 가까운 빛과 멀어진 빛이 있죠. 광축에 가까운 빛은 이렇게 해서 초점이 멀리 잡히고요. 광축에서 먼 빛은 많이 꺾이기 때문에 초점이 이 렌즈에 가까운 지점에 잡힙니다. 자, 그래서 두 개의 초점이 서로 상이 맺히는 지점이 달라지는 거죠. 여기 근축 그러니까 광축 가까운 거와 광축에서 먼 빛이 서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위치가 서로 다른 렌즈 방정식을 보면 S 프라임 분의 1 마이너스 S 분의 1은 N 굴절률 렌즈의 굴절 N 마이너스 1 R1 분의 1 마이너스 R2 분의 1 R1과 R2는 렌즈의 곡률 반경입니다. 그래서 곡률 반경이라는 것은 알죠. 이것이 렌즈가 구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구를 그린 다음에 이 구의 반경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쪽 렌즈의 이 왼쪽 편 반경을 R1, 렌즈의 오른쪽 편 반경을 R2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S 프라임은 상이 맺히는 지점이고요. S는 상점입니다. 그래서 렌즈로부터 상이 위치한 지점, 그리고 S 프라임은 상이 맺히는 지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근축 광선인 경우, 그래서 광선 가까운 경우를 여기가 지금 S 프라임이고요. 만약에 광선이 렌즈의 광축으로부터 먼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S2 프라임 분의 1은 S 분의 1은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식은 근축 광선과 동일한데 뒤에 부분에 있는 식이 바로 종 방향의 구면 수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있냐면 렌즈로부터 렌즈에 도달하는 광의 위치, 여기 H 높이에 따라서 이런 상이 맺히는 지점이 서로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구면 수차에 의한 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식을 조금 더 간단히 하기 위해서 평볼록 렌즈, 그러니까 한쪽이 평평하고 한쪽이 볼록한 렌즈를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S 그리고 상이 무한히 먼 데서 온다. 한마디로 평면파로 평행하게 빛이 들어온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 S는 무한대가 되고요. 그러니까 상점의 위치가 무한대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R2 역시 마이너스 무한대, 평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면이기 때문에 공분 간격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고, S'을 F', 그 다음에 S2'을 F2'. 그래서 각각의 상이 맺히는 초점을 F', S2'으로 잡으면 두 개를 앞에 있는 식을 가지고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이 식을 조금 더 근사식으로 얻으면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F2' 빼기 F1'은 마이너스 굴절률에 관한 식, 그 다음에 초점 거리분의 높이 제곱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F2' 마이너스 F1'은 두 개의,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봤듯이 여기가 지금 F1', 여기가 F2'. 두 개의 차이는 우리가 앞에서 종구면수차, 종구면수차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종구면수차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초점 거리에, 그래서 이 두 지점의 초점 거리가 크다, 초점 거리의 차이가 크면 더 구면수차가 큰 것이 되고요. 초점 거리가 작으면 초점 거리의 차이가 작으면 구면수차가 작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높이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높이가 크면, 높이가 크면 말하는 대로 구면수차가 커지고, 그 다음에 높이가 작으면 구면수차가 작아지고, 또 하나는 초점 거리. 그래서 렌즈의 초점 거리가 크면 이 구면수차가 작아지고, 초점 거리가 작으면 구면수차가 커지는 그런 현상을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식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오는 무한대 지점에서 상이 들어올 때 이 평면 평볼록 렌즈가 이 볼록한 면을 만나는, 이 구면을 만나는 경우에 지금 다음과 같은 식으로 주어집니다. 근데 반대인 경우, 그러니까 이 평볼록 렌즈가 여기 있고 반대쪽에 볼록한 면이 있는 경우로 하면 조금 더 식이 간단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식을 이제 정리를 하면, 자, 최종 식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살펴봤듯이 여기 R1, R2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아니고 R1이 무한대일 때 조건이 바뀌었죠. 그랬을 때는 F2' 마이너스 F1'은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 제곱분의 n 제곱, F' H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F' H 제곱은 이제 같고요. 앞에 있는 굴절식이 좀 더 간단해지는 거죠. 이 경우는 그 평평한 평볼록 렌즈의 평평한 면이 광을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구면수차 식이 되겠습니다. 자, 구면수차를 실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면수차 실험 과정은 여기 지금 원틈 직선 광선이 있고요. 레이저를 사용할 수도 있고, 이제 레이저를 사용하면 이 원틈이 필요 없죠. 원틈, 줄맞춘 렌즈는 이제 평면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 회절할 때도 줄맞춘 렌즈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평면파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원틈에서 광이 이렇게 퍼지면 이것을 다시 평행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줄맞춘 렌즈가 필요한데요.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레이저를 사용하고, 여기 앞에 빔 익스펜더를 쓴 다음에 다시 줄맞춘 렌즈를 쓰면 마찬가지로 평면파를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평면파를 만들어주고 수차판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검사 우리가 검사 렌즈니까 이 렌즈의 수차를 측정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스크린에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스크린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 여기서 중심을 통과하는 빛과 또 테두리, 중심을 제외한 테두리를 통과하는 빛의 상점이 다르겠죠. 그래서 이 스크린의 위치를 바꾸면서 초점에 가장 잘 맺히는 두 지점을 찾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점을 F1', 앞에 있는 지점을 F2'. 그래서 우리가 렌즈의
그 축에서 광축에서 멀리 있는 지점에서 맺히는 상이 더 가깝게 맺히기 때문에 여기서 가까운 지점을 F2', 멀리 있는 지점을 F1'으로 측정을 해서 이 두 개의 차이 값을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검사 렌즈가 초점 거리가 100mm 또 250mm인 초점 거리를 가진 그 검사 렌즈가 있다. 그럴 때 이제 그 각각을 F1', F2'을 측정을 합니다. 측정해서 지금 5번을 이거 예시인데요. 5번을 측정하고 그 차이 값을 구하는 거죠. 구하고 그 평균 값을 구합니다. 그리고 다른 렌즈의 경우도 평균 값을 구해봅니다. 그래서 이 값이 이제 결과적으로 저기가 되죠. 네. 네. 여기가 지금 여기는 초점 거리가 100mm이고 여기는 밀리미터, 여기 밀리미터 단위입니다. 밀리미터 단위의 그런 렌즈를 사용해서 두 개를 구해보면 구면 수차의 그 수차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초점 거리가 클수록 구면 수차가 이렇게 구면 수차 값이 큰 것을 알 수 있죠. 초점 거리가 클수록 초점 거리가 크면은 실험이 조금 잘못된 것 같네요. 잠깐만요. 여기 초점 거리가 크면 수차 값이 작아야 되는데 이 값이 작아야 되죠. 이 수식에 의하면. 근데 여기서는 좀 컸습니다. 이게 이 부분은 조금 실험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여러분이 실험할 때 초점 거리가 크면 이 수차가 더 작아져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아마도 실험 과정에서 그런 이게 완전히 표현광이 만들어지지 않거나 또 렌즈와 이 표현광이 서로 수평하지 않거나 이런 그런 것들의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그런 것들 여러분들 좀 감안하셔가지고 구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런 값을 이제 도출을 해보면요. 자, 마지막으로 자, 초점 거리가 100mm, 250mm, 그리고 입사구 높이가 15mm, 굴절율이 1.52라고 할 때 100mm인 경우 오차율이 아까 여기 12.82 그거였죠. 저기 오차였죠. 그래서 이것을 초점 거리에서 이만큼 빼줘서 하면 얼마만큼 오차가 생기냐면 두 개 보면 네. 네. 여기서는 이제 그 100mm인 경우는 33%. 이게는 너무 크네요. 차가. 그래서 앞에서 아마 좀 실험이 좀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완벽한 표현광을 구현하지 못했거나 또는 정확한 초점 거리를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거나 또는 뚜렷한 초점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이렇게 한 경우에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초점 거리가 긴 렌즈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초점을 정확하게 매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차가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잘 확인하셔가지고 해보시면 되고요. 아마 레이저를 사용하는 경우들은 조금 더 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광량이 좀 더 세기 때문에 명확하게 상을 좀 더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빛이 곡면으로 입사하는 경우에 대해서 해보면은 이제 초점 거리가 조금 이렇게 달라지죠. 그래서 곡면으로 입사했을 때를 렌즈를 이제 두 개를 바꾼 거죠. 이렇게 바꿔서 실험을 다시 해봤을 때는 명확하게 초점 거리가 클수록 그 구면 수차가 작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두 배보다 더 크죠. 거의 한 2.5분의 1이죠. 2.5분의 1이니까 그 오차율도 그만큼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매 숫자를 보정해 주는 것은 앞에서 이제 살펴봤듯이 비구면 렌즈를 이렇게 사용해서 조합을 통해서 다양한 이제 비구면 렌즈를 사용하거나 이제 또 렌즈의 조합을 통해서 이런 구매 숫자를 보정해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은 제 구매 숫자를 다뤄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